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학습의 비법 중에서 영어 회화를 위한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장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리에서 성냥 파는 소녀를 봤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 saw a girl who was selling mattress on the street. 그러면 이 문장을 거리에서 성냥 파는 소녀를 봤다를 영어로 말해봐라. 이것이 바로 영어를 회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필요한 단어 외우기 공부 방법을 일단 한 문장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girl, G-I-R-L, girl 이렇게 명사를 외울 때는 girl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관사까지 합쳐서 소녀를 봤다. 소녀, girl 아니고 a girl 관사까지 붙여서 외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녀 그러면 한 소녀 입으로는 girl이 아니고 a girl 이렇게 외우라는 것입니다. 또 apple 사과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사과 하나 그러면 an apple 이렇게 관사까지 붙여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관사에는 부정관사 on 부정관사와 정관사라는 the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정해지지 않은 명사 앞에 붙는 관사라는 뜻이고요. 부정관사라는 말 자체의 뜻은 그렇습니다. 정관사라는 말은요, 정해진 명사 앞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이때 여기서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혹시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문을 통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난 어제 여자아이 한 명을 만났어. 걔 예쁘더라. I met a girl yesterday. She was beautiful. 이럴 때 이런 문장과 그 여자애가 어디 사는지 알아? Do you know where the girl lives? 이랬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난 여자아이 한 명을 만났어. 여자애 한 명을 만났어. 이랬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여자애는 부정관사 어를 썼으니까 뜻 자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애들 중에서 한 명, 정해지지 않은 명사 그 한 명을 만났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여자애가 어디 사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말 Do you know where the girl lives? 이랬을 때 더 걸 이랬으면 이제는 그 많은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바로 그 여자애, 그 여자애를 만났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언급한 후에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a girl이 아니고 the gir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에서 정관사 더가 쓰일 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쓴다는 말씀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저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라고 선생님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May I go to washroom? 지금은 어떤
단어를 외우는 거에 중점이니까요. 이랬을 때 washroom 화장실, 이럴 땐 부정관사를 씁니다. 이러면 어떤 화장실인지 모르지만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 이랬을 땐 may gonna washroom 어를 붙이면 washroom.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화장실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Where's the washroom you said? 이랬을 때 이때는 washroom을 쓰면 안 되고 Where's the washroom? Where's the washroom you said? 이렇게 더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물어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정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네가 말한 화장실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을 때는 may go to the washroom 이럴 때는 듣는 사람이나 물어보는 사람이나 알고 있을 때는 정관사 더를 쓴다는 거죠. 두 번째, match, 즉 성량인데요. 명사의 복수형은 matches. 그래서 복수형을 단수는 match, 복수는 matches 이렇게 s를 붙인다, es를 붙인다, y를 i를 고치고 es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명사의 복수형은 그냥 한 단어처럼 복수형 자체를 matches 이렇게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들의 복수가 붙으면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발음은 스 또는 s를 붙이면 스나 즈로 발음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럼 persons, 왜냐하면 자음 뒤에 s는 원칙적으로 스고요. 모음 뒤에 s는 즈로 발음합니다. 신발들 그러면 shoes가 아니고요. shoes. 나라들 countries. 이렇게 따로 복수를 통째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거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C의 과거는 so 이렇게 외우지 않고요. 그냥 한 단어처럼 봤다 그러면 C의 과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봤다 so 봤다. 이게 동사의 시제도 현재, 과거, 과거형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그때마다 따로 그냥 한 단어라 생각하고 봤다는 so, 보다는 see 이렇게 외울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영어 회화를 위해서는 동사의 원형과 과거형을 각각 다른 동사라고 생각하고 따로 외워줘야 합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문법책들을 보면 동사의 과거형은 일반적으로 ed가 붙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동사의 변화를 이런 문법적인 규칙으로 익히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 변화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ed가 붙은 것도 있고 붙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동사의 원형과 과거형이 같은 경우도 있고 아주 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따라서 그냥 통째로 그 문장에선 그렇게 쓰인다 해서 한 단어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타동사 셀,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냐면 sell something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 그러면요 sell이 팔다지요. S-E-L-L. 그러면 외울 때 sell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sell something. 과일을 팔다 sell fruits. 사과를 팔다, 책을 팔다 sell book. 이렇게 하나의 타동사는 그 동사와 목적어인 명사를 한꺼번에 같이 한 단어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또 so도 마찬가지입니다. 봤다 이럴 땐 saw something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봤다. 사람을 쓸 때는 saw somebody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봤다.
그를 봤다. 그러면 saw him. 선생님을 봤다. saw teacher. 아버지를 봤다. saw father.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어떤데 자주 물어보는데요. 초급반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전치사를 뭐를 써야 돼? on을 써야 돼? 오늘 써야 돼? in을 써야 돼? at? 뭐 어떤 거를 도대체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이 수업을 할 때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치사는 어떤 거를 on을 쓴다, in을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처럼 통째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뿐만이 아니라 부사도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를 한 단어처럼 그냥 work hard, work hard 이렇게 따로 외울 게 아니라 한 단어처럼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빠르게 말하다 talk fast, 큰 소리로 웃다 laugh loudly. 이렇게 한 단어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치사를 어떤 게 쓰느냐 할 때는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같이 한 단어처럼 외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리에서 그러면 on the street, 아침에 in the morning, 3시간 동안 for 3 hours. 이렇게 거리에서 그러면 in을 쓰는 거야, on을 쓰는 거야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리에서 그럼 그냥 on the street 한 단어처럼 아침에 in the morning이야, at the morning이야, to the morning이야, 뭐 of the morning이야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그러면 in the morning 한 단어처럼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가에 by the window, 정각에 on time, 어쨌든 anyway, 미리 in advance 한꺼번에 붙여서 한 단어처럼 in advance, 급하게 in a hurry, 앞으로 in the future, 아무리 늦어도 at the latest. 이렇게 한 단어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과거 분사인데요. break의 과거 분사는 broken인데요. 깨어진, broken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요. 동사의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는데요. 한 단어처럼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긴 눈, closed eyes, 떨어진 잎사귀, fallen leaves, 엉터리 영어, broken English 이렇게 한 단어로 외우실 것을 권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단어 외우기는 콩나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콩나물을 키우는 것처럼 키울 때는 계속해서 콩나물에 물을 줘야 됩니다. 콩나물에 준 물은 콩나무통에 물론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주는 족족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흘러 내려가는 듯 보여도 그 콩나물은 어느 순간 자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워봤자 곧 잊어버릴 영어 단어와 표현들을 외우는 게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영어라는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에서 쓰이는 꼭 필요한 기본 어휘들만 잘 외워두고 두고두고 외워둔다면 두고두고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어찌 보면 외우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어제 외웠는데 오늘 보면 또 새롭고, 심지어 오전에 외웠던 것들인데도 오후에 보면 처음 보는 단어인 양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영어 단어와 표현을 외우는 게 짜증납니다. 하지만 짜증난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일상에서 우리말로 자주 쓰는 단어들을 틈틈이 메모해뒀다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찾아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1-2주 정도만 이런 데이터를 모아만 봐도 꽤 많은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어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며칠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영어 어순에 맞게 술술 내뱉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찾아올 겁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듯 영어를 한 단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영어 단어를 한 단어가 아니라 관사를 붙여서, 전치사를 붙여서, 또 부사구 같은 경우는 그 의미 단어를 통째로 이렇게 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녹음하는 지금 현재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계절인 가을이 머지않아 곧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선선한 바람이 창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녹음을 듣는 분들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그 시간이 일정치는 않지만 하루하루가 남은 시간이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긴 강의를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